네, 9시에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종훈이라고 했고요. 여기에는 뭐 따로 제 소개에 대한 건 넣지 않았는데, 네, 저도 MVP 작년부터 된 만렙 관련된 MVP입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오픈코드랑 오마이 오픈코드라는 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보실 때 혹시 이거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오픈코드랑 근데 경영님 네, 오마이 오픈코드. 그럼 혹시 현재 에이전트나 그 LLM 서비스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혹시 채팅 같은 걸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분이지, 네, 채팅 형식으로 VS 코드나 옆에 있는 채팅 형식으로 이용하시다가 다른 분들은 그런 지금 채팅 컴플리션 방식으로 다들 많이 이용을 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이 내용에 따라 사실 오늘 발표를 어떻게 또 앞부분을 구성할까 좀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사실 이 AI 코딩 하는 방식들이 처음이랑 여러 계단을 따라서 많이 발전이 됐습니다. 뭐 사실 볼 필요는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약간 단계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은 처음에 이제 백파일럿이 나왔을 때 2022년도쯤 한 8월 달쯤에 전 처음 써봤던 것 같아요. 그때쯤 처음 써봤는데 처음에는 어떤 시대였냐면 그냥 코드상에서 주석 치고서 이런 거 만들어줘 하면은 그거에 대한 코드가 쫙 나왔어요. 코드 완성하려고 치고. 근데 그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뒤에 나온 게 챗GPT가 그게 뛰어나고 나타나가지고 얘랑 오히려 채팅하는 게 이 컴플리션 코드 완성하는 방식보다 잘 나와가지고 저는 그 이후부터는 코파일럿도 안 하고 그다음에 GPT에다 그냥 물어보는 형식으로 필요한 것들 TTO 같은 것들 만들어달라고 하면 잘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명령 시켜놓고 그냥 채팅사에다가 직접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근데 또 조금 지나니까 이제 코파일럿으로 채팅창을 넣어주더라고요. 그래도 채팅창이니까 사실은 해주고 그냥 복사하고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밖에 계속 사용을 안 하다가 계속해서 이제 에이전트들이 계속 나오고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 뒤에는 커서라는 게 나와서 이 코파일럿보다 훨씬 이런 완성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훨씬 잘해주는 아이디형 에이전트들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작년부터 좀 이제 확 불사오르는 게 이제 CLI 방식으로 점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약간 에이전트로 하는 방식이 있다는데 이제 채팅에서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파일을 직접적으로 막 바꾸거나 뭐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파일도 바꾸고 다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좀 추가되고 채팅 방식으로 그때 당시에 먼저 나오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CLI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했고, 그 뒤부터는 이제 CLI 방식으로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코파일럿도 지금 CLI 나와 있고 제미나이하고 이제 구글 쪽에서 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지금 CLI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CLI로 많은 것들을 하는 이유가 저는 사실 처음 CLI 직접적으로 써본 거는 저도 올해부터 써요. 근데 꼭 반드시 최대한 빨리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하나는 이 채팅 컴플리션을 하다 보면은 이 코드를 우선시하고 우선적으로 보고 코드에 대해서 생각하는 구조가 뇌에 남게 되더라고요. 제 경험상. 근데 CLI를 하게 되면 코드보다는 전체적 구성에 대해서 빠르게 완성을 시키는 데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런 차이가 좀 생기다 보니까 저는 물론 채팅 컴플리션으로 이용해서 코드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 트렌드의 흐름도 있고 또 이런 방식도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저는 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이런 방식을 익숙해져야지 저희가 피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최대한 그 CLI 방식, 터미널 방식으로까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다 그러면 단넷을 연구 하시는 분들이고요. 단넷 하시는 분들. 네. 네. 단넷에서도 지금은 CLI 잘 전해주잖아요. 단넷 거 이다음부터는 그 단넷 CLI라고 해가지고 단넷 웬만한 것들을 다 그냥 터미널 안에서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프레임워크나 그런 것들 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CLI 이용하시면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래서 한 번쯤 반드시 꼭 CLI로 이용해서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 좀 틀렸어요. 전 이 PPT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거 다 그 코파일럿으로 해가지고 그 스킬이라는 걸 쓸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PPTX라는 스킬이 있는데 그걸 쓰면은 쫙 만들어줍니다. 저보다 솔직히 PPT는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못 만들어요. 사실 제가 하면 막 번호 그림 막 들어가는 것처럼 되게 유치한 PPTX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딱 구성 있게 딱 보면 일관성도 있잖아요. 그래도 유저 협력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 PPTX의 하한선을 좀 높여줬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이 내용은 틀렸어요. 지금은 파일 읽기 쓰기도 다 체 컴플리션 코파일럿에서 다 가능하고요. 셀 명령실에도 자기가 터미널 띄워가지고 체 컴플리션에서 다 가능합니다. 빌드도 다요. 그냥 터미널 되기 때문에 에러도 다 수정해줘요. 구조도 잘 익히고 여기 있는 거 다 틀렸어요. 전혀 틀렸고 사실은 제가 제 컴플리션 대신 CAI가 추천하는 거는 그냥 사람이 사고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좀 느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책 컴플리션보다는 CAI를 한번 좀 경험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릴 거는 공식적인 이제 코파일럿 CLI도 있지만 이제 그거를 코파일럿 그 계정을 이용해서 다른 CLI 도구 그리고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좀 더 확장하는 플러그인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명한 게 오픈코드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오픈코드는 이제 오픈소스로 개발된 그 여러 그 LLM 제공사도 있잖아요. 뭐 제미나이도 있고 클로드 코드도 있고 그리고 API 방식으로 버텍스 API나 그런 것도 받아가지고 그 API 키로 쓰는 방식도 있고 그리고 중국 모델들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모델들과 상관없이 그냥 얘는 프로바이더가 제공해주면 그거 연결해가지고 얘가 어떤 그 코파일럿이든 뭐든 상관없이 연결하는 게 목적이었어. 근데 막혔어. 클로드랑 그 코덱스랑 저기에서는 그냥 오픈코드는 우리가 허용하지 않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밴을 때렸어요. 제미나이도 그래서 이걸 오어스로 쓰는 거는 결국은 지금은 가장 안전하게 쓰는 건 코파일럿인 게 코파일럿은 얘네가 공식적으로 서포트한다고 써놨거든요. 오픈코드 공식적으로 서포트하니까 그냥 써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건 찾아보시면 나오니까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코파일럿 오어스로 그냥 쓰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메이저 모델들 있잖아요. 코덱스 그리고 클로드 그런 거는 다 API 키로 이용하셔서 써야지만 안 그러면 밴당하는 사례가 분명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 목적은 그래서 이 오픈코드의 원래 목적은 여러 프로바이더들 그러니까 LLM 제공자들을 자유롭게 쓰고 싶다 이런 게 목적이었는데 사실은 LLM 제공자 중에서 쓰지 마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실 약간 테스트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코파일럿에서는 이런 어쨌든 오픈코드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어쨌든 자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오마이 오픈코드라는 것도 뭐냐면 이 약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시대가 지나서 조금 퇴색됐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트렌드가 빨리 바뀌잖아요. 한 2, 3개월 전 몇 년 해도 이 오마이 오픈코드가 엄청난 거긴 했는데 사실 지금은 어느 CLI 가도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걸 굉장히 잘 지원해 주지만 이 오마이 오픈코드라는 걸 한번 써보시면 이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 엄청나게 잘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이 한 가지 모델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에서는 어떤 모델을 쓰게 하고 어떤 역할에서 어떤 모델을 쓰게 하고 그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는데 이것도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뭐 그래서 방금까지 다 얘기 드린 거긴 하지만 뭐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오픈코드는 뭐 대충 이런 이력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 또 특이한 특징은 이 멀티 플랫폼이 되고 뭐 당연히 터미널이니까 멀티 플랫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터미널 외에도 데스크탑 앱이 있습니다. 데스크탑 앱이 있고 또 하나 특징은 이제 웹으로 열 수가 있어요. 웹으로 열 수가 있으면은 다른 집에서 이제 뭐 VPN이나 그런 걸로 연결해가지고 제가 집에다가 이 웹을 띄워놓으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세션이 무궁가 되잖아요. 어디서 하든 내가 원래 하던 세션에서 작업을 하고 컴퓨터도 그 한 속에서만 몰아서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따가 꼭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집에다가 해놔가지고
그래서 뭐 프로바이더 자료는 아까 얘기 드렸고요. 뭐 캐시 기능 빠르게 훑어보면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있습니다. 빌드하고 플랜 짜고 관련된 에이전트들이 있고 또 서브 에이전트들 기본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잘 쓰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마이 오픈 코드라는 플러그인을 쓰면은 조금 더 구체화된 그런 오케스트레이션 기능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SP라는 건 이제 랭귀지 서버라고 해가지고 이 빌드할 때 예를 들어서 랭귀지 기능들 있잖아요. 뭐 인텔리센스나 뭐 오류나 그런 것들이 나오도록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LSP에 대한 내용들을 읽어서 이거는 잘못된 코드야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C샵도 가능하고 이거는 어떤 LSP를 쓰는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뭐 당연히 MCP 서버 지원해요. MCP 서버도 지원하고요. 스킬이라고 하는 이제 클로드 코드에서 스킬이라고 이 MD5를 주고 어떤 일들이 역할을 해서 일을 하는 거 있는데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이 오마이 오픈 코드는 이것도 이 오픈 소스인데 한국인 분이 만드신 거예요. 김영준인가 하여튼 그분이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기능 결국은 조금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도 잘 나와 있으니까 이 각각의 이 시지프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 뭐 아틀라스 이런 식으로 역할을 각각 나눠서요. 이거는 이거에 대한 모델을 쓰고 이거의 불리한 모델을 좀 선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 모델대로 돌아가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또 이제 각각의 이제 아까는 그 모델 이런 대략적인 이름을 정해놓는다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그런 역할을 아예 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도 좀 나눠놨어요. 이것도 한번 파일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그냥 보이실 거예요. 그냥 모델을 필요로 하면 만약에 나는 이거 제미나이 쓰니까 별로인 것 같아 그러면 제미나이 대신 다른 걸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울트라 워크라는 게 있는데 이 울트라 워크라는 기능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투두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얘가 최대한 끝까지 완성을 시킵니다. 이걸 중간에 멈추지 않고 질문도 잘 안 하고 그냥 질문을 하더라도 초반에 잠깐 몇 가지 물어보고 그냥 쭉 완성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나올지는 보지 못합니다. 봐야 돼. 어떻게 나올지 결과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사실은 저희가 이런 모델을 쓰다 보면은 끝까지 완성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얘한테 맡겨버리면 그냥 끝까지 질주하듯이 해버리니까 한 번에 FC까지 한번 보고 싶다. 내가 원하는 이런 게까지 가능할까? 이런 스텝으로 좀 빠르게 탐색하고자 한다면 이런 기능을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울트라워크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은 거는 저는 이게 결국은 한번 쭉 만들고서 이거를 바꾸게 되면은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이미 큰 베이스의 코드를 내가 한 번에 쫙 완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서 하나하나 수정한다는 게 쉽지 않고 그거를 얘가 수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토큰 다 빨아먹거든요. 이거 완성된 코드이기 때문에 컨텍스트나 토큰이 빨리빨리 쓰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프리미엄 리스트지만 리퀘스트도 계속해서 보내기 때문에 빨리빨리 쓰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오케스트레이션이나 그런 거 안 쓰면은 파일럿 프로 플러스를 소진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1500 리퀘스트가 적은 양은 아닙니다. 막상 써보면. 그래서 근데 이거를 쓰면 순식간에 하루에 막 5% 10% 그냥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잘 소진을 시켜보고 싶다면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라는 건 내용이고요. 한번 제가 이제 시연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런 거는 다 자동 생성해준가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우선 제가 집에다가 이렇게 아까 웹으로 설치를 해놨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이런 UI를 갖고 있는데 이런 UI를 갖고 있고요. 이게 데스크탑 UI랑 더 크게는 안 돼요. 이거요?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네, 다 지금 텍스트 어느 정도 볼까요? 네,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대화하는 창이고요. 이쪽에 프롬프트를 던지고 주고받는 창이고 밑에는 터미널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각각 세션들이 있죠. 세션들에 대해서 쭉 만들고 그거 다 제 컴퓨터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다 나옵니다. 폴로가 프로젝트 치면 나오고 그럴 거예요. 제가 아마 왼쪽 부분이 스마일 여기 그지 곳은 왼쪽에 지금 검은가 스마일드 빵 뭐하면서 갑자기 안 나오는 거고 원래 발표를 하다 보면 갑자기 안 나오고 요거 자체가 지금 보시면 얘가 페이스 코드 이제 연결이 끊어지는 게 여기 폴은 폴 모양 얘네들 또 예정이 있었어. 연결이 끊어졌네요. 이 테일 스케일이라고 해서 이게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그 약간 나만의 VPN을 만드는 인증 시스템 중에서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발표할 때 쓰는 또 굉장히 유용하고 테스케 테일 스케일이라고 씁니다. 다시 한번. 네, 다시 연결이 끝. 네, 지금 나옵니다. 끝.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대략적으로 보시면 백엔드 파일 나오고 프론트엔드 파일 나오고 그냥 여기서 이제 명령어를 주면 지금 보시면 여기는 다 시리푸스, 파이토스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원래 이 오픈 코드 원본에서는 그렇지 않고 아까 처음 설명드렸듯이 그냥 빌드랑 플랜밖에 딱 없어요. 빌드랑 플랜밖에 없는데 오마이 오픈 코드라는 플러그인을 깔면은 이렇게 다양한 좀 역할을 부여해가지고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맥에다가도 제가 설치를 해놨습니다. 맥에다가도 설치를 해놨는데 한번 제가 어떤 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코파일럿도 지금 띄워놨고 코파일럿을 한번 띄워놓고 그리고 오마이 그 오픈 코드도 띄웠어요. 이거는 순정 오픈 코드인 게 보시면 밑에 여기 빌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오마이 오픈 코드가 깔리게 되면 빌드라고 나와야지 않고 한국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시지푸스로부터 기본 시지푸스 울트라워커라고 나오는데 이걸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지능대로 쭉 달립니다. 한번 그런 걸 한번 꼭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각각 이제 CLI 에이전트에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간단하게 약간 프롬프트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냥 약간 WSMS라고 하는 이제 창고 관리 시스템 그런 거를 만드는 프롬프트를 간단하게 한번 던졌을 때 각각의 CLI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한번 이런 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코파일럿 한번 질러볼게요. 아마 얘는 하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뭐 할 거야? 이거 맞아?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갈 거고요. 물론 지금 보시면 얘도 어느 정도의 계획이랑 그런 것들을 짜고 있고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지금 순정 오픈 코드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 위에 있는 내용은 오마이 오픈 코드를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오마이 오픈 코드 페이지를 한번 가보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게 오마이 오픈 코드 페이지거든요. 이분이 이제 한국 분이신데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꽤 많은 이제 저기 스타를 받으셨어요. 굉장히 기터브 스타 받기가 쉽지 않은데 보시면 47.6K를 받으시면 부럽더라고요. 굉장히 부러운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런 거 만드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 이제 여기 인스톨레이션에 나와 있고요. 이거는 수먼을 위한 가이드고 또 이거는 또 LLM을 위한 가이드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복사해가지고 그냥 이 LLM한테
복사해서 전 예전에는 그 npm으로 설치하는 게 나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 던져주고서 오픈 코드 안에다가 그 방금 복사한 거 던져주고서 그 설치해봐 이걸로 설치해봐 하니까 몇 가지 이렇게 어떤 구독이 있냐 물어보고 또뭐 GT 구독이 있냐 계속 물어보고 딱 파일럿밖에 없어 딱 이렇게 하니까 얘가 알아서 세팅을 다 해줬습니다. 주 설치가 다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얘는 제가 터미널을 안 닫아서 지금은 그냥 순정 오픈 코드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치면은 이런 식으로 시즈푸스라고 하는 이 저기가 탭이 나오고 또 이거에 대한 설정을 한번 보시자면 여기에 방코 닫았으면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홈 경우에 그 점 컨피그 하는 폴더에 여기 오픈 코드에 대한 설정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오픈 코드에 대한 플러그인 설정이 있거든요. 지금 자체에서는 뭐 플러그인을 껐다 키보다 하는 기능이 없어서 혹시라도 내가 오마이 오픈 코드를 활성화시키고서 이거를 잠깐 동안 디세이블 해야겠다 하면 그냥 여기서 주석 처리하고서 다시 실행하면 디세이블 처리가 됩니다. 근데 뭐 다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를 대신 이제 코드를 좀 자동화해가지고 쉘로 좀 자동화해서 디세이블하고 이너블 하는 걸 좀 더 편하게 쓰고 있는데 다 이거를 건드려서 좋지 않은 식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마이 오픈 코드 거기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각각의 설정에 대해서 모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거는 GitHub 파일럿, 오버스 4.6으로 써 이런 것들이 다 설정이 되어 있고 지금은 제가 GitHub 파일럿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GitHub 파일럿 위주로 싹 다 세팅이 된 거고요. 근데 거의 다 아마 GitHub 파일럿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웬만한 모델들을 다 갖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다른 걸 구독하게 되면 그걸로 해주겠지만 얘는 어쨌든 하나로도 여러 가지를 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 찾는 기능 좀 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뭐 라이브러리 안에서 좀 바꾼다던가 할 수가 있겠죠. 뭐 탐색기에서 좀 바꾼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구체를 해서 쓰시면 되고 뭐 그냥 별다른 불만이 없다고 하면 그냥 이대로 쓰셔도 되고 여기서 이제 시즈푸스 같은 경우는 그 당연히 이게 메인 중추 역할을 하는 애거든요. 보통 얘가 여러 가지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는데 거기서 메인이 되는 에이전트예요. 메인 에이전트고 나머지는 서브 에이전트로 되는데 얘는 그렇기 때문에 오퍼스를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그 파일럿 하는 걸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쭉 진행이 돼서 지금은 뷰 컴포넌트까지 쭉 생성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쓴 명령이 미드 속도다. 처음에 준 명령이 보시면은 이거 간단하게 줬는데 어쨌든 얘도 지금은 생각보다 잘 해주고 있죠. 물론 코드를 다 뜯어봐야겠지만 그리고 이제 다른 데도 한번 명령을 줘볼게요. 이제 이거 설치된 거는 한번 날리려면 그냥 뷰 하시면 이제 세븐 세션 열려가지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스킬도 다 있고 클로드에서 이런 스킬이나 MCP는 클로드에서 MCP를 먼저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중추가 되는 기술들을 클로드에서 먼저 시작을 하면 사실은 지금은 약간 다른 CLI나 얘네들도 그렇고 다 따라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스킬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엔스로피 가시면은 엔스로피 스킬스라고 하는 스터브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그냥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스킬에 대해서 그냥 공개를 해놓은 거거든요. 이거 다 따다가 그냥 그 오픈코드 스키스에다 넣어줘 하면은 그걸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팁이고요. 그래서 스키스는 뭐냐면 대략적으로 스키스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 잘 모르요. 스키스는 약간 MCP의 확장 기능인데 어떻게 보면 MCP라고 부르는데 MCP 같은 경우는 아규먼트가 고정이 돼 있어요. 어떤 값들을 넣어야 이렇게 고정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스키스는 그런 것들을 선택을 시킬 수도 있고 자기가 에이전트가 직접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선택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MCP는 말 그대로 그냥 서버를 실행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스키스 같은 경우는 이 스키스 중에는 그냥 MD 파일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MD 보시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지침인데 그 스키스대로 동작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방향을 약간 정해주는 MD 파일을 약간 그걸 잘 구성해놓는 게 그냥 스키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독스도 있고 또 PTX도 있고 이거는 만들었거든요. 저는 PTX로 하면 아까처럼 그래도 하한은 좀 지켜지는 PT가 좀 나온다는 게 있고요. 물론 근데 여기 있는 건 다 파이썬이기 때문에 좀 느릴 수는 있어요.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바로 구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다른 방법을 써서 또 계산을 하면 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여기에 스킬 크리에이터라고 있거든요. 스킬 크리에이터는 뭐냐면 스킬을 만들어주는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내가 이걸 스킬 만들기 위해서 막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그냥 스킬 크리에이터를 실행시키고 나 이런 스킬이 필요한데 만들어주고 하면은 스킬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스킬을 잘 그 사용하는 폴더 위치에다가 그냥 잘 박아두면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실행했을 때 그 실행이 되고 스킬이 로드가 된 게 보여요. 스케치 처분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 그다음 어떤 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기하고 이건 아까 제가 강남당한 빼라고 여기다가도 한번 시집스 울트라로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오픈 코드에서 이렇게 위에 탭을 선택해서 세션을 선택하는 거. 이거는 오픈 코드는 아니고요. 이거는 아이텀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터미널 기능입니다. 그냥 터미널 탭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터미널 탭을 여러 개 해서 오픈 네. 코드를 지금 여러 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하나는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는 이제 파일럿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파일럿이고요. 뭐 잘 구분할까 싶고 그러니까 묻긴 한데 그냥 봐주세요. 네. 여기는 파일럿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순정 오픈 코드. 그리고 여기는 요거는 줄게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오마이 오픈 코드로 이렇게 세팅이 된 거고 보시면 이제 오마이 오픈 코드는 이제 처음에 실행해 딱 이랬을 때 바로 하진 않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잠시만요. 그럼 터미널이 3개 지금 써서 하고 계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아까 설치하면서 그 어스 정보가 좀 날라왔는데요. 네. 이렇게 구독 정보 그냥 추가해 주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네. 얘도 지금 밀도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도는 것 같네요. 지금 이 시지푸스가 도는 게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시지푸스 어떤 시지푸스에서 다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거 오픈 코드로 그냥 순정으로 실행했는데 지금 이미 시지푸스가 설치돼 있어가지고 지금 5만 오픈 코드 그냥 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냥 던져줬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쭉 완성을 시키고요. 그리고 아까 한번 그러면 파일럿을 만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굉장히 단순한 명령을 줬는데도 지금 그래도 이 컨트롤러 구조까지는 잡아줬어요. 그리고 한번 모델 한번 보겠습니다. 웨어하우스가 이제 각자 잡아놓네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 코파일럿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은 잘해주는데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런 작동 방식들이. 근데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잘 나오진 않고 좀 더 지금 오케스트레이션의 성능이 얘도 좋아졌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조금 문제가 있네요. 요거는 제가 지금 저기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기로 진행을 할게요. 여기에다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원격으로 네, 지금 원격입니다. 여기는 원격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예 새 폴더에서 아까 세스함에서 만들어지나 어떤 분야였어요? 세션은 다 다른 세션인가요? 네, 지금은 다른 세션입니다. 지금은 아까 로컬 경우에서 하다가 약간 버스가 좀 꼬여가지고 그냥 인증 기타 파일럿 인증이 좀 꼬인 상태라 아예 그냥 로컬에서 하는 건 꺼놨고요. 지금은 파일럿이랑 그것만 비교해 볼게요. 항상 발표할 때만 되면 이래가지고 그거 당황스러운데 저기 안 된다고? 시간단을 줄 줄도 안 돼. 그냥 인정해야 되겠네. 코드 인증하는 거 보여드릴까? 인증하는 여기서 커넥션 그 연결 따라 여기서 커넥트 그냥 플래시 커넥트 하시고 피터 파일럿이니까 파일럿 선택 하시고 퍼블릭 하시면 이 사이트로 들어가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 인증이랑 들어가고요. 아까 나온 디바이스 코드라고 보시면
Tu vai estudar? Ele diz que irá bem. Ok. Siga. 네, 이렇게 다시 연결 다시 한번 해요. 두 보시면 별다른 거 묻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보시면 아까보다 투두가 훨씬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오고 코파일럿은 사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고 자기 맘대로 하고서 그 다음에 보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얘는 좀 더 어떤 걸 할지 좀 나오는 형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코드 직접 보면은 그 못 쓰는 코드가 그래서 뭐 이걸 좀 더 잘 활용하려면은 플래그 기능을 좀 더 잘 활용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CLI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처음부터 MD를 쫙 써가지고 마크다운 문서를 쫙 써가지고 이렇게 싹 던졌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너무 낮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최근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 이건 공개하면 안 되나? 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작업을 크게 작업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저는 이제 하나는 세세하게 이제 따라가는 식으로 좀 하고 다른 분은 이제 한꺼번에 싹 하는 형식으로 갔는데 사실 이게 그 한꺼번에 던져줬을 때는 이게 잘 하는 듯 하면서도 굉장히 중간중간에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은 이 LLM이 한 번에 한 세션에서 들고 있을 수 있는 단어의 개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오버되면은 굉장히 점점 그걸 압축하고 몇 가지는 버리고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은 환각이 점점 늘어납니다. 네,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찾지를 못하고 환각 개수 늘어나고 정확하게 동작이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런 거를 좀 막으려면은 그 작업 자체를 저는 좀 많이 나누는 걸 추천드리고 세세하게 하나씩 나누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처음에 이걸 잡으셔야 돼요. 처음에 어떤 계획을 갖고 이것을 어떻게 할지 한번 계획을 잡고 계획에 대해서 먼저 달라고 하세요. 계획에 대해서 먼저 달라고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거 내가 생각한 거랑 방향이 다르네 하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직접 지우거나 MD 파일로 줄 거거든요. MD 파일로 주면은 그거를 직접 지우거나 아니면은 다시 잠깐 이 부분 고쳐서 다시 내놔라고 하면 또 다시 주고 그런 거 계속 검토해서 이제 돌려도 되겠다 싶을 때 그때 그러면 이제 빌드해라고 하면 그때 가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그나마 조금 원하는 것만큼 나와도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런 것들 다 보면서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실수가 많아가지고 그냥 설명을 좀 많이 드릴게요. 좀 더 팁을 드리자면 그 전체적인 아키텍처 구조를 잡아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키텍처 구조를 안 잡아놓고 그냥 통으로 시켜버리게 되면은 그 구조를 못 따라가거든요. 내가 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줄 리가 없어요. 근데 어느 정도 아키텍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우선 그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이제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API를 하나 만든다고 하면 API 기능에 뭐 예를 들어서 유저 검색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유저 검색 기능이 API를 타고 또 MVC라 그러면은 컨트롤러 타고 그리고 컨트롤러 위에 있는 서비스 레이어 타고 또 DB 타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부터 하나로 쭉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게 이제 레퍼런스가 되거든요. 그 구조 자체가 이제 레퍼런스가 돼서 컨텍스트 이해하는데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돼요. 그러면
이거 기존에 이렇게 만들었는데 들어서 그것 따라서 웬만하면 가는 방향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수직으로 쭉 전체적인 범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좀 수평으로 전개하는 식으로 만들어 가시면은 처음부터 뿅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키텍처를 꼭 잡아주시고 시행하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바이브 코딩이 들어오면서 뭐 어떤 분은 아키텍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거다 막 그렇게 하는데 사실 얘도 구조화되지 않은 코드를 읽으면은 토큰을 그냥 마우스고요. 컨텍스트도 막 날아가서 환각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또 그리고 코드가 한 번에 막 2만 줄 8천 줄 이렇게 되면 그거 읽다가 그냥 갑자기 1일 리퀘스트가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 때문에라도 결국은 LLM에 의존해서 좀 편하게 일을 하고 일의 효율성을 늘려가려면 결국은 아키텍처를 잘 짜고 필요한 코드를 잘 나누고 어디에 어디가 있다는 게 명백해지면 오히려 얘가 캐시하는 것도 있으니까 캐시 히트율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키텍처는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능들을 붙여나가는 듯이 수평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좀 더 효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팁들이 있는데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기능을 붙일 때 있잖아요. 그 코드를 직접적으로 짜서 붙이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줘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가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만들고서 그러면 어디에 어떤 파일을 넣어야 되고 어디에 어떤 파일을 넣어야 되고 어디에 어떤 파일을 넣어야 되고 이런 게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한 세션 안에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너가 그러면 다음에 이런 구조를 만들 때 내가 쓸 수 있도록 가이드를 MD 파일로 남겨줘 이러면은 MD 파일로 만들어줘 하거나 또는 이 가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스킬로 만들어줘. 그러면 아까 스킬 크리에이터 있잖아요. 그걸 동작시켜가지고 스킬로 만들어줘. 그럼 다음에 그 스킬 써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죠. 그러면 좀 더 그 환각하는 거나 뭔가 방향을 잡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웹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냥 웹 백엔드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강력하게 통하는데 또 프론트엔드에서는 그게 안 먹힐 수도 있어요. 이 세세한 것들 보다 보면은 얘가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타이핑 딱 해가지고 끝내려는 경우가 나온 경우도 있고 사실 얘가 결국은 코드를 보는 상태지 얘 입장에서는 코드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사람이 볼 때는 막 다 깨져 있어요. 막 여기 뒤틀려 있어요. 막 그러면 그건 오케이가 아니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사실 프론트엔드나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할 때는 생각보다 잘 안 맞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보고서 직접적으로 잡아주거나 뭐 혹은 검증도를 통해서 좀 더 잡아주는 방법도 있겠죠. 웹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이레이시라고 하는 그 테스트 툴이 있거든요. 테스트 라이브러리였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그 크롬이랑 연계해가지고 그거를 체크하고 스크린샷 따고 그걸 자동 분석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좋아한데 그런 것들도 많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그 오픈 코드는 그냥 에이전트인 거죠. 그쵸, 에이전트죠. 네. 에이전트고 그다음에 오마이 오픈 코드는 그 프레임워크인데 아까 6개의 에이전트가 오케스트레이션 하면서 네. 이렇게 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네네. 한다고 하셨는데 그 6개의 에이전트라는 거가 이미 만들어져 정의가 되어 있는 네, 이미 그 이제 만드신 분이 그거에 대한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세팅을 싹 해놓은 상태고 저희는 이제 그거를 뭐 더 튜닝하려면 튜닝할 수 있겠지만 뭐 더 늘릴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다 더 추가할 수도 있고 한데 뭐 거기서 이제 그냥 쓰시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 처음에 이제 오마이 오픈 코드라는 그 플러그인이 생기고 나서 이제 다른 데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느꼈는지 그거에 대한 플러그인이 다른 에이전트들 있잖아요.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나 거기에도 추가가 됐어요. 오마이 클로드 코드, 오마이 코덱스 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돼서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막상 써보시면 가끔씩 이 처음 할 때는 저도 오마이 코드가 굉장히 좋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근데 어떨 때는 그냥 토큰만 무한정으로 빨아먹으니까 리퀘스트만 무한정으로 먹으니까 끄고 쓸 때도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6개의 에이전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에이전트를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를 이제 클로드 코드를 많이 쓰는데 클로드 코드에서 에이전트를 정의해서 쓸 수가 있는데 네. 보통 뭐 리더, CTO 아니면 뭐 코더 그다음에 QA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랑 또 비슷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아마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그 만드신 분 기터브 가서 보시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약간 시지푸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무슨 그리스 시간에 나오는 그골 굴리는 애거든요. 아까 보여주신 네, 그런 약간 추상화된 이미지로 만들어서 끝까지 간다. 약간 끝까지 간다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진 거고요. 약간 오라클은 뭐 그 여러 가지 탐지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 그런 식의 이 네이밍을 열심히 쓰실 겁니다. 걔네들 에이전트. 네. 그 에이전트를 여러 개 그 각각의 에이전트를 할 때 이거 병렬로 다 돌아가요. 네, 병렬로 들어갑니다. 그 시지푸스가 이제 각각의 에이전트들을 할당을 하고 그 안에서 병렬로 돌아가는 게 있고 계속해서 시지푸스는 이게 다 됐어? 다 됐어? 이렇게 파일로 체크를 하더라고요. 파일로 계속 체크해서 이게 다 되면 그 다음에 완료를 이제 사용자한테 주고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다른 에이전트한테 직접적으로 명령할 수는 없고 아니요, 직접적으로 줄 수도 있는데 아마 굴러가는 도중에는 그렇게 하면 좀 더 그렇게 잘 되진 않을 거예요. 네, 이게 진행 중에는 그렇게 개입하는 게 효율적인 방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에이전트끼리는 알아서 그냥 통신을 하는 방식. 네, 파일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읽고 그거를 확인하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오픈코드 자체는 뭐 이벤트나 후기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파일을 통해서 하는데 이제 그냥 클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 이벤트랑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뭐 소개해드린 거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뭐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혹시 제가 보여주는 에이전트는 여러 가지 아니지 그 AI 멜레빙 툴들을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미나이 결제해서 쓰고 있고 GitHub 코파일럿 지금 최근에는 이제 회사가 결제를 해줘서 클로드도 또 써보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좀 장단점들이 다들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러 개 쓴다고 해서? 사실 가장 효율적인 거는 사실은 그 파일럿 생산자에 그렇게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클로드가 제일 효율적인 제가 써본 결과 클로드 왜냐면 이게 코파일럿은 뭐 다 제대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코파일럿은 컨텍스트가 작아요. 그 같은 모델을 준다고 하더라도 컨텍스트 크기가 그 클로드보다 한참 작거든요. 클로드는 오퍼스 쓰면은 1밀리언인데 그것보다 한참 작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쓰다 보면 컨텍스트가 그냥 새로 돌아가서 새로 다시 읽고 막 그런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서 좀 쓰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 오히려. 네. 근데 사실 오케스트레이션을 안 하면은 그런 거를 경험할 일이 적은데 오케스트레이션을 하시면은 생각보다 자주 보이실 거예요. 아 이거 컨텐츠 새로 입고 있네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약간 낭비가 되는 거죠. 그 새로 읽는다는 것 자체가 다시 콘테스트를 쌓고 하는 거니까 낭비가 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네, 어쨌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파일럿이 한참 떨린다. 코파일럿 1500 리퀘스트가 사실 그렇게 만만한 크기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가격에 비하면 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6만 원 정도 할 거예요, 환율 기준. 6만 원? 맞죠? 네, 그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에이전트를 거의 안 써보시다가 한번 조금 저렴한 가격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코파일럿 굉장히 추천해요. 코파일럿 프로 플러스까지 한번 해서 써보고 이거 점점 내 욕심이 더 커진다 그러면은 한번 더 넘어가시는 추천하고. 그러니까 내 정보 다 넘어가도 상관없는데 이러시면 GLM이다 중국 모델을 한참 싸거든요. 정말 쌉니다 중국 모델. 중국 모델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되고. 근데 이제 코파일럿을 쓰면 모델을 다른 모델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오픈 코드라는 게 원래 이제 다른 모델도 쓸 수 있게끔 하려는 네,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럼 코파일럿을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그게 맞긴 한데 네. 원래 이 오픈 코드의 목적은 처음에는 이제 프로바이더의 존속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 프로바이더 쪽에서 다 막아버려서 사실은 코파일럿이 메인된 어떻게 보면 거의 메이저 중에서는 좀 메인된 상태라서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게 맞죠. 또 클로드나 뭐 다른 애들은 이제 다른 모델을 이렇게 선택해서 자기네들 것만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데 네. 근데 클로드 안에서도 이제 보통 뭐 플러그인이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다른 모델을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기한테 잘 맞는 툴을 쓰시고 모델이나 쓰시면서 모델이나 한계에 대해서 조금 인식하시고 그리고 컨텍스트 큰 키에 대해서 조금 인식하시면 잘 맞춰서 쓰면 되니까요. 빠르고 전혀 안.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